네. 몇 회짜리 홀인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리가 일단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영화 인터뷰 예고편이 공개가 됐죠. 자, 그런데 인터뷰에 예고편만 나왔을 뿐인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을 풍자했다,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끊임없이 위협을 해왔습니다. 결국 영화 제작사 소니픽처스 해킹당하고 개봉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일부 극장, 한 500곳 되는 극장에서 개봉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영화가 뭐길래? 오동진 영화평론가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일단 그 평론가시니까요. 네. 혹시 인터뷰 영화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좀 보셨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인터뷰는. 평론가들조차도. 네. 그 아마 거의 보지 못했을걸요. 트레일러 정도만 보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예고편이 나온 이후에 네. 사실 국내 언제 들어올까 그런 질문 많이 받았었고요. 지금까지 그 6개월 동안 뭐 거의 뭐 북한의 위협과 또 결국은 해킹당하고 또 소니가 자진해서 또 개봉 또 철회하고요. 그러게요. 지금 뭐 300개 정도에서 개봉이 됐다고 하지만 예. 미국의 극장 수가 3만 개 정도입니다. 예. 3만 몇천 개인데 거기서 300개면 의미가 없는 거군요. 거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어. 사실은 소니 픽처스가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와이드 릴리즈라고 하잖아요. 예. 그 전국적으로 개봉할 의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영화니까 예. 이런 류의 영화는 좀 작게 개봉하고 DVD 그 부가판권 쪽으로 전 세계에 배급하는 그런 DVD용 영화군요. 그렇죠. 그런 형태를 취하려고 했었는데 네. 역설적으로 그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니도 그 국내에서는 지금 소니 픽처스가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소니 픽처스가 여러 가지로 외부 내환인데 이런 일까지 겹쳐서 조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영화를 통해서 새롭게 그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 영화 이런 정도 규모의 영화가 손익 분기점을 넘기려면 네. 대략 어느 정도의 흥행, 몇만 정도가 본다, 뭐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어떤 개봉 그 흥행 성적은 사실은 액수로 얘기하는 네. 겁니다. 이런 류의 영화는 그러니까 보통 작은 영화들 $10,000 정도. $10,000. 큰 영화가 보통 $7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한 300개 개봉해서는 망한 거네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인터내셔널 배급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아마 그 지금 극장들이 겁을 내는 거잖아요. 영화사가 겁을 내는 게 아니라. 그치, 괜히 뭐 공공장소에서 그렇죠. 테러 일어날 거 네, 폭발물이 설치될 가능성은 영화사가 아니라 극장이 많으니까. 극장들이 겁을 내서 그 영화를 개봉 안 하게 되는 것이 미국적 상황만이 아니라 예. 전 세계적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극장 개봉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VD나 부가판권 쪽으로 다운로드. 또는 그렇죠. 네, TV나 이런 쪽으로는 아마 이 소니가 그 손익분기점을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저 마케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자, 지금 뭐 사건 일지가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많아서 글씨가 좀 작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하기로 했는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소니 역시. 왜냐하면 들어간 돈은 있고. 문제는 자, 북한에서 왜 뭐 이렇게 대단한 영화라고 이렇게까지 반응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괘씸하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최고 저놈이라고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지금 3대째 네. 그런 사람인데 아주 코믹하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이 돌고래와 대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대소변도 보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런 사람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예. 영화에 나오는 예. 거죠, 내용들이. 그리고 뭐 서거 차림의 여자들하고 이제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그다음에 암살까지 예. 이제 미국에서 CIA에서 지령을 줘서 물론 설정이지만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게 뭐 최고 저놈을 코믹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암살까지 한다,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아주 완강하게 조항하고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3대 세습 김정은이 그 컴플렉스가 많지 않습니까? 예. 3대째 수령으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먹히지 않고 하니까 아마 밑에서들 그 충성 경쟁, 작년에 이제 자기 법무부도 숙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부서들 간의 충성 경쟁이 또 가열돼 갖고 아주 이제 험하게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질문 드리죠. 그 체제를 풍자하는 영화는 북한에서는 안 돼.
거 아니겠어요? 체제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체제를 건드리는 거.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과 관련된 영화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체제에 다 근데 이게 이제 우상화하고 유머가 담긴 코미디잖아요. 코미디지만은 김정은을 소재로 한 코미디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혹시 뭐 북한에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최고 북한에서는 전원을 소재로 한 코미디. 북한 영화나 이제 그 어떤 작품이든 예. 불가능이고 절대 불가능이고 그 수령 형상 창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북한에서는 신으로 창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 뭐 별이 별거 뭐 솔방울로 이제 수류탄 만들고 폭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축지법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이런 식으로만 묘사가 돼 있지 뭐 평범한 인간으로도 묘사가 안 되잖아요. 평범한 인간으로도. 아니 그 김정은을 소재로 안 하더라도 저희도 이제 가끔 이제 조선중앙TV 저도 뭐 과거에 뭐 계속 봤습니다만 그 홍보 영상이라 그런지 몰라도 코미디가 없어요. 별로. 코미디 자체 그 장르가 없습니까? 북한에? 좀 있죠, 있기는. 그 웃음국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독백 형식으로 그 1인이 나와서 이렇게 개그죠. 그야말로 개그 형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근데 이제 수령 형상 문학, 그 다음에 체제 선전선동 문학,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거의나 이제 홍수인 거죠. 그래서 북한 TV 틀면은 그야말로 이제 체제와 관련된 노래 뭐 뭐든지 그런 것들이 많고 일반 그 이제 코믹 이런 것들은 국장에 가서 볼 수 있고 또 이따금씩 이제 교회 같은 거 서커스 할 때 이제 간막극 형식으로 그 정도 수준이다.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어떤 체제 선전선동의 가장 중요한 매체가 영화니까 거기서는 뭐 코미디 영화나 이런 장르 영화가 있을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장르 영화는 상업 영화잖아요. 뭐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도 심했을 경우에는 공포 영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그 유물론이잖아요. 유령이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뭐 신이 나오거나 그렇죠, 유령이 안 나오면 되죠. 절대 안 되니까. 공포 영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도 이제 개방화되고 등등하면서 장르 영화가 상업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북한은 아직 더 견고하고 아주 폐쇄적인 그런 국가니까 상업영화적 장르 영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까 인터뷰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우도 유명한 배우가 나옵니다. 제임스 프랑코. 그리고 그 감독인 세스 로건이 그 자기가 직접 출연하고 있고요. 제임스 프랑코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스파이더맨에서 주인공의 친구죠. 그래서 그렇죠. 꽤나 그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여서 사실은 웃길 것 같아요. 그래서 웃자고 보는 영화인데 국내에서 웃자고 막 그러니까요. 이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가 뭐 이것뿐만이 아니었잖아요. 그전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은근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2004년에 약 1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 지금은 인터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10년 전에 그 나온 영화는 2004년에 팀 아메리카 세계 경찰이라는 팀 아메리카. 그때는 이제 김정일의 모습이 직접 나왔죠. 그런데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지금 잠깐 볼까요? 지금 이 영화 맞습니다. 클레이 애니메이션이고요.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점토, 그렇죠?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컷 한 컷 찍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정교하고 그 정성이 많이 담긴 그런 제작의 정성이 많이 담긴 그런 영화죠. 비슷하죠? 이 김정일의 모습이 실제 모습과 비슷했고요. 여기서는 김정일 암살이 직접 다루어집니다. 10년 전에는 근데 별로 조용했었죠. 그때는 조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걸 보면 그만큼 그 지금 북한의 사정이 여유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체제가 안정이 그렇죠. 안 돼 있다. 어떻게 보세요? 진짜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거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방금 소개된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아동영화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내용이 김정일의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제 김정일을 또 북한을 이제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그렸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마 좀 홍보 효과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 쪽에서는 물론 김정일을 이제 코믹하게 그것도 이제 그렸지만은, 근데 이번에는 암살하는 걸로 이제 다뤘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우스꽝스럽게 이제 놀리는 식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엄청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작년에 장성택 숙청과 관련돼서 북한의 공포 분위기가 많이 확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들이 엘리트층이 충성 경쟁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그 과시를 해야 되니까 충성, 자기네 살아야 되고 숙청당하지 말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김정은을 최고 존엄이라고 해갖고 이제 서로 충성 경쟁을 하다 나니까 이번 사태를
지금의 지경까지 이제 끌고 온 거죠. 위협하고 해킹하고 그다음에 뭐 전쟁 행위나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하고 있죠. 그 뭐 영화 속의 모습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아니 뭐 굳이 그래서 어찌 됐든 뭐 독재자건 뭐건 그래도 한 국가에 뭐 우리로서 인정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국가라는 틀을 가진 한 국가의 최고 존엄인데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비비 꼬고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한 분야에서는. 근데 영화적인 입장에서 소재로서의 김정은 이건 대단한 소재 아닙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을 만한 소재 아닌가요? 외모만 가지고도 사실 코믹한 소재가 되죠. 예. 미국에서 이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만 미국에서 최고 존엄은 수정헌법 5조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절대로 막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구를 뭐 풍자하든 아니면 누구를 비난하든 간에 일단은 그 영화로 만들어지든 아니면 책으로 출판되든 간에 그것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한다는 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이자 그 가장 그 건전한 자본주의의 표상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고 존엄 두 가지가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는 그런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체제적인 문제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드러난 그런 얘기고요. 오히려 그러한 문제가 또 한 번 세계 영화인들의 어떤 풍자와 조롱거리가 되겠죠. 예. 저기는 뭐 언로가 막혀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몇 개 소개해 주시다 말았습니다만 그 외에도 북한이 소재가 된 영화, 요즘 네. 많이 알려진 영화가 많이 있었죠? 은근히 많습니다. 일단 뭐 2002년부터 007 Another Day 이때 이제 북한의 모습이 나오는데 물소가 나와요. 그래서 아 미국의 그 감독이 그 북한을 잘 모르는구나 네. 뭐 이렇게 됐었는데 팀 아메리카가 2004년부터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북한의 실상이 좀 리얼하게 그려지고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았던 솔트 2010년에는 또 이제 북한의 모습, 체제의 모습이 다시 나왔고요. 네 그리고 레드던이라고 사실은 잘 저 영화는 잘 모르겠네요. 극장 아직. 개봉 안 했습니다. 네. 이게 DVD용이죠. 이런 영화, 액션 영화니까요. 그래서 북한 특수부대가 미국을 직접 공격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런 예. 설정이 사실은 그러니까 알카에다 이후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하면 북한을 생각하는 거죠. 할리우드가. 그래서 이런 영화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2013년에 월드워 G라는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에서도 북한이 잠깐 묘사가 됐었고, 이 백악관 최후의 날이 네. 완전히 이제 릭 윤이라는 한국계 배우가 연기를 맡았었는데, 북한 테러리스트죠. 그래서 백악관을 점령하죠. 그러니까 이 할리우드의 감독들은 백악관을 점령할 만큼 그렇게 공격적이고 폐쇄적이고 뭔가 테러의 집단으로서 지금 세계의 IS 외에 아시아권의 유일한 국가는 북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우리 다른 분들이야 여기서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야 저 영화를 보셨겠습니다. 북한에 계셨을 때 혹시 여기 있는 영화 중에 한 편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영화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2010년, 12년, 13년에 많이 나왔어요. 예. 뭐 애니메이션이 이제 2002년인가요? 4년인가요? 2004년. 예, 4년 이렇게 됐는데 얼마 없었죠. 그런 영화들이. 그리고 뭐 사실 봤다고 하면은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뭐 아마 북한 당국도 예. 뭐 저 유엔에 가입된 나라고 또 정치 지도자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걸 막 살아있는 사람 이걸 이제 풍자하고 뭡니까 암살 그런 설정을 하는 것이 좀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 특히나 북한은 또 이 뭡니까 수령으로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절대 예. 이제 훼손될 수 없는 그런 존엄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소니가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취소를 했다가 다시 또 이제 가능성입니다. 진짜 가능성인데 북한이 진짜로 영화 보고 있는 극장 관객들에게 테러를 저지를 만큼의 능력이 있습니까? 있다고 봐야죠. 마음만 먹은다면. 그렇죠. 북한이 이제 주체교 예. 2,400만인가 500만이 주체교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태어나서부터 이제 세뇌 교육 받고 있는 게 총폭탄 대자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잘 훈련된 요원들, 공작원들 풀어놓고 이제 하면은 아마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까지 침투했는지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이제 결과, 후과를 또 감당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테러 지원국 뭐 지정한다 만다 얘기가 있는데, 만약 진짜 미국 내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이제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아마 본토 그것도 또 그렇다면 감당할 그런 이제 그 준비가 돼 있어요. 본토가 아니더라도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더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더 쉽죠, 사실. 뭐 제가 듣건대는 뭐 저 중동 쪽에 가면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스트 모집하기가 그렇게 뭐 영리하다면서요. 그렇죠. 뭐 반미 이런 반미 감정 뭐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이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사람들을 사서 돈으로 매수해서 이제 할 수도 그런 있고.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이 영화계에서는 그런 일 전무후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화 때문에 영화의 어떤 소재가 된 집단이 네. 보복 공격을 했다. 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뭐 일이 예컨대 뭐 극장이 그 인질극을 벌이는 어떤 장소로 뭐 체첸 반군이 뭐 극장을 그랬었죠. 점령하다 이런 네. 그래서 관객들의 인질을 잡거나 뭐 그런 적은 있습니다만 영화 때문에 극장에 그 뭐 폭탄 테러가 일어나거나 이런 적은 없었죠.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사이버 테러를 본토 침략의 하나로 간주하는 이유도 그런 가능성을 좀 사전에 차단하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본토 침략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 전쟁이죠. 그렇죠. 네. 그거는 예. 미국이 전쟁을 하겠죠. 아마 북한이 그것을 감당할 수 감당할 있을지.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그 개연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에서 뭐 특히 뭐 예를 남한에서 상영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타 지역에서는 그런 위험성이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